세월호 참사 후 꼭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잊을만 하면 세월호 막말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추모 발길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의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팽목항의 방파제죠? 조금 바뀐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수습하던 곳인데요. 지금은 진도항 개발 공사로 예전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희생자들을 수습해 옮겼던 바다 일부는 매립돼 여객선 터미널 부지로 조성 중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세월호 팽목 기업관 주변에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모객들은 얼마나 찾았습니까? 네, 이곳 방파제와 임시 기업관에는 오늘 하루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추모객들의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팽목 기업관의 방명록에는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귀들로 가득했습니다. 추모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날 후로 여기를 못 온 것이 참 미안하고 늘 오늘이 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수사가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코로나19 상황 속인데요. 추모 행사는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역 시민단체 주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해 작은 규모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아직도 의문이 많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단원고 희생자인 고우재 군의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요. 진도항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팽목항 부지에 세월호 기업관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산에서도 추모 행사가 있었죠?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6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후 4시 16분에는 추모 사이렌이 안산 시내에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추모 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세월호는 진도 바다에서 3년, 목포 신항에서 3년, 그렇게 6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촬영한 세월호의 모습을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번째 봄이 왔습니다. 부두 한 곳에 그대로 서 있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 바다에서 3년, 이곳 목포 신항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옆으로 누워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흔적을 보여주듯 똑바로 세워진 배 왼쪽은 더 낡고 녹슬었습니다. 배 여기저기 뚫리고 찢긴 모습은 6년이란 세월을 보여줍니다. 세월호는 2017년 3월 31일 무투로 올라왔습니다. 참사 이후 3년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수습자 수색은 2017년 4월부터 8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미수습자 4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왔고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3년, 날씨가 늘 맑지만은 않았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면 유가족은 세월호 곁을 지켰습니다. 6년 가까이 홀로 팽목항을 지킨 우재 아빠는 오늘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엔 봄이 올 것 같지 않다던 가족들은 세월호 곁에서 6번째 봄을 만났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방향타를 움직였던 부품이 복원이 돼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찾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입니다. 안에는 검은색 기름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온 핵심 부품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그대로 복원해 한 국내 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배의 방향타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조타실에서 배의 운전대인 조타기를 돌리면 이 밸브가 전기 신호를 받은 뒤 배 뒷부분 방향타로 전달하는 겁니다. 세월호는 사고 당일 갑자기 방향을 트는 이른바 급변침을 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선체조사위원회가 밸브를 정밀 분석했는데 실제로 반쯤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조타기에서 보낸 신호가 방향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복원한 분석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취재진에겐 국가의 책임을 말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단은 오늘 오전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조사실로 향하며 자신이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자신은 진상조사를 하러 간 사람이지만 이석태 당시 위원장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국가 책임을 묻는 의혹들에 대해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 삭감 등 특조위 활동에 당시 청와대와 여권이 부당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2월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1기 특조위원이 됐고 유가족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과 갈등을 빚자 이듬해 8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세월호 조사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새로보다 시간입니다. 녹이슨 세월호가 말해주는 6년의 시간. 벌써란 단어를 떠올렸다가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아직이란 두 글자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유가족은 멈춰버린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표시해둔 만우절과 수학여행, 교실에 걸린 4월의 달력도 거짓말 같은 그날 이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목소리는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세월호란 세 글자를 차라리 꺼내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6년의 시간, 그리고 다시 보낼 시간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오늘의 새로보다였습니다.